우리나라가 사심제를 도입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K 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다. 어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게 무슨 소리냐, 이재명 대통령 무슨 뭐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뭐 원래 그 대법원 파기환 송심 이거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것은 K 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말은 이제 네.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에 더불어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 3명이 이제 거기 불러다 놓고 뭐 얘기를 나눴는데 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표 의원, 그다음에 판사 출신인가요? 변호사 출신인가요? 예, 전현희 최고위원. 네. 그런데 부러운 건 김어준 씨는 이렇게 민주당의 중진급 의원들 3명 딱 나오라고 그러면 그냥 다 나와요. 그럼요. 대단합니다. 그럼요. 근데 거기서 K 법률이라는 말을 K 법률 강국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네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호준석과 이기인이 있습니다. 하긴 뭐 장동건이 있는데 뭐 네. 뭐가 부럽습니까? 저도 이제 무력을 좀 탑재해야 되는데 좀 무력이 없어가지고 참 돈을 좀. 지금 이 유튜브에서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재판 소원을 시행하면 법 상식과 의식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워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K 컬처 비슷하게 법률 강국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이고 새로운 1심이다. 전 세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 이제 쟁점이 2가지잖아요. 대법관 숫자를 12명을 추가를 해서 네. 26명으로 한다는 것과 이제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제 이건데, 이 재판 소원 제도 도입하겠다는 건 사법개혁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걸 당론으로 해서 당 지도부가 발의를 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2가지인데 이건 결론이 아주 그냥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데 이 대법관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할 사람들이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은 뽑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든 50명으로 늘리든 다 찬성해 드릴 테니 네. 제발 본인 재판 끝난 다음에 재판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시비를 붙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그게 필요해서 늘린다는데 그다음에 재판 소원 뭐 헌재로 갖고 가겠다는 이것도 본인 재판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사심제를 만들든 오심제를 만들든 그러면 진지하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본인 재판을 헌재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부터 본인이 자유롭게 되면 이러한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일이라도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변명 논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는 것도 민주당이 어떤 법률을 만드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챙길 시간이 없었다. 또 민주당이 과거의 계엄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고 막 이러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는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네. 제가 거의 맞대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언론 개혁에 패러디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패러디하면 죽여버린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아까 김민희 의원의 최민희 의원의 자기 딸 결혼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너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대놓고 그냥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추구하는 이게 정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 그 본인의 그 재판과 단죄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사회 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 수십 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점점 더 범죄자들이 판치기에는 좋은 나라가 돼가는 맞습니다. 겁니다. 검찰 수사 못하게 만들고 경찰에선 사건이 지금도 한없이 늘어지고 있어요. 수사 역량도 그렇고 수사 인력 부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너무 편한 거죠. 수사 재판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한참 걸리는데 이제 재판도 1심, 2심, 3심으로도 안 끝나서 이제 4심까지 가고 그러면 한번 죄를 짓더라도 유죄 판결 받기까지 막 10년 막 이렇게 막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범죄가 판을 치게 되면은 법치의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의 질서가 무너진 나라에서는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 베네수엘라에서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대. 10년 전에 비해서 GDP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됐어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투표율이 15%입니다. 베네수엘라가. 투표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사법부까지 다 장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투표 하나 많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로 이상하게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저는 이게 우리 글로벌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는 거고 이것만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참 막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결국은 여론과 국민의 정말 의지와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년 생각이 선거. 드네요. 그거를 네, 선거로 내년 선거. 네. 네. 역설적으로 이제 막 굳이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네, 우리가 잘해서 네, 선택을 받게 하는 게 저는 네, 더 네, 빠른 네. 길이라고 아. 보거든요. 그 지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저쪽을 마구 잘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매력적인 정당이나 매력적인 정치인으로 사람들한테 소구하는 게 훨씬 더 네.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함께 가자